여성분들 탈모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감고 말릴 때만 해도 풍성한 머리숱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빗질을 할 때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르마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 느낌이 든다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탈모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탈모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탈모 증상이 시작되어도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 탈모 역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며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 탈모와 탈모 예방법, 모발 건강, 그리고 탈모로부터 지켜줄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것이 들어있는 월드 베스트셀링 제품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은 내용 많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 일하면서 혹은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이마 라인이 뒤로 밀리거나 특정 부위가 동그랗게 비어 보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탈모는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볼륨이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쉽게 묶이던 머리도 점점 힘없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모발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은 모발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모발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모발은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 공급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모발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발 성장 주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모발 성장과 유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다이어트 역시 여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량을 크게 줄이면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결핍은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여성 탈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영향을 받아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탈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잦은 염색과 펌, 두피 자극 역시 모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는 모발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양이 건강해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두피 환경이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지 균형이 깨지면 모발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에서 두피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샴푸입니다. 물론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샴푸만으로 탈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발은 몸 안에서 자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영양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모발 영양 성분입니다.
머리카락의 대부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관련된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모발 건강을 위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케라넷이라는 성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케라넷은 모발의 구성 성분과 관련된 영양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품 하나만으로 탈모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발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은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모는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기 시작하거나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관리의 시작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에 따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철분, 아연, 비타민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이는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두피 역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모낭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발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빠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은 한번 자라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모발은 일정한 성장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은 크게 성장기와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라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장기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머리카락의 대부분은 이 성장기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낭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모발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퇴행기입니다. 퇴행기는 모발의 성장이 점차 멈추기 시작하는 시기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휴지기입니다. 휴지기에는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머리에 붙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고 탈모가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사실 하루에 일정량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변화가 느껴진다면 탈모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성 탈모의 특징 중 하나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수리 부위나 가르마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묶었을 때 예전보다 묶이는 머리 양이 줄어들거나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두피가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모발 밀도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통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탈모는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모발이 약해지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호르몬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은 모발 성장 주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지고 모발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 탈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탈모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두피 환경입니다. 두피는 모발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피지 균형이 깨지면 모낭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사용하거나 잦은 염색과 펌을 반복하면 두피와 모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두피를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가 오래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두피 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경험하면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숱이 줄어드는 변화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는 반드시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다면 모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는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제서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변화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여성 탈모의 초기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초기에 관리할수록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머리카락의 굵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비교적 굵고 탄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 느낌이 든다면 이는 모발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카락에 묶이는 양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면 모발 밀도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이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일정량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모발 성장 주기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초기 신호는 가르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가르마를 타고 있는데 예전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모발 밀도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수리 부위는 여성 탈모에서 비교적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나 빛을 받았을 때 두피가 더 잘 보인다면 모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발은 어느 정도의 탄력과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이 약해지면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묶을 때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 구조가 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의 대부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거나 모발 환경이 나빠지면 모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너무 뜨거운 물로 감는 습관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의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피는 적절한 유분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두피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뒤 두피를 제대로 말리지 않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두피가 오래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두피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염색과 펌 역시 모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염색과 펌 과정에서는 화학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발의 단백질 구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염색과 펌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시술은 모발과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모발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면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콩류, 달걀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 역시 모발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모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특정 영양 성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이 케라틴이라는 점 때문에 케라틴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보충하려는 시도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라넷 성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케라넷은 모발 건강과 관련된 영양 성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모발의 구성 성분과 관련된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양 관리 역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 됩니다. 특히 수면은 몸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 역시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모낭에 충분한 영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경험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관리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모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걱정되기 시작하면 특정 제품 하나에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발 건강은 생활 습관, 영양 상태, 두피 환경,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모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발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모발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머리카락의 대부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 역시 모발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은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아연은 세포 성장과 회복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역시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D 역시 모발 성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영양소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모발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피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피는 모발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두피 환경이 건강해야 모낭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관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샴푸입니다. 샴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세정력이 강하다고 광고하는 샴푸들이 덜어 있는데 지나치게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두피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면 피지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두피를 충분히 말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두피가 장시간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두피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머리를 감았다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뜨거운 바람으로 오랜 시간 말리는 것도 두피와 모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모발 건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모발 성장 주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면은 신체가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여러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모발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케라넷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모발 구성 성분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라넷에는 모발의 주요 단백질인 케라틴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발의 구조를 강화하고 모발이 쉽게 끊어지거나 빠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발의 굵기와 탄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가늘어지는 여성형 탈모에서 모발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케라넷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모발 성장 주기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휴지기에 들어간 모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 탈모는 단순히 모발이 빠지는 것뿐 아니라 모발 밀도가 줄어들고 정수리 부분이 비어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케라넷은 모발의 성장 기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모발 밀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의 윤기와 건강도를 높여서 푸석푸석하고 힘없는 머리카락을 보다 탄력 있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출산 후 탈모, 다이어트 후 탈모, 중년 여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탈모 등 영양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과도한 다이어트나 편식으로 인해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부족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케라넷은 이러한 영양적 공백을 보완해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뿐 아니라 손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쉽게 갈라지거나 약해지는 손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모발의 굵기, 탄력, 윤기 등 전반적인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초기 여성형 탈모 관리 단계에서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모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라넷은 치료제가 아니라 모발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영양 섭취와 두피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병행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케라넷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로 여성 탈모 완화와 모발 건강 개선을 목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케라넷은 프랑스 원료 회사인 로버텟 그룹에서 개발한 천연 유래 원료로 기장 종자 추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발 성장 주기 정상화와 휴지기 탈모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료는 특히 여성형 탈모 연구에서 활용되면서 여러 헤어 영양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종합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뉴땡땡원에서 판매하는 판토땡땡 케라넷 제품에 케라넷 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발 구성에 필요한 비오틴, 아연, 판토텐산 등을 함께 배합해 탈모 증상 완화와 두피 건강 관리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비엔땡땡땡의 원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일부 여성 전용 모발 영양제 제품군에서도 케라넷을 핵심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스완땡 Full Effect Hair Thickener with 케라나튼, 케라넷을 핵심 성분으로 비오틴, 아연, 실리카 등을 함께 배합한 모발 영양제로 모발 볼륨과 두피 건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또한 영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출시된 Time Health Hair Complex 역시 케라넷 300mg의 비오틴과 비타민 B6, 아연 등을 함께 넣어 모발 굵기와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시메르 The Hair Project Hair Complex with 케라나토와 같은 제품도 판매되는데 케라넷과 비타민 E를 조합해 모발 융기와 볼륨 개선, 탈모 감소를 목표로 만든 프리미엄 헤어 영양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프랑스 브랜드의 리본 페리스 압솔루 헤어 서플리멘트도 케라넷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며 당근 농축분말 등 식물성 성분과 함께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 관리를 위한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HSN Essential Series Hair Care with 케라낫과 같이 비오틴, 셀레늄, 아연 등 미네랄과 함께 케라넷을 포함한 복합 헤어케어 보충제들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탈모와 탈모 예방, 모발 건강 케라넷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성 탈모는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모는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